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는 말했다. 오늘날의 토크나는 1996년의 인터넷과 같다. 다음 세대의 시장과 다음 세대의 증권은 바로 자산의 토크나가 될 것이다. 전통 금융의 거인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이제 전 세계 금융 자산이 어디로 올라온다? 바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1996년의 인터넷 초입, 그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 역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RWA, 실물자산 토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RWA를 코인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유행이나 어떤 투기적인 테마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정구태 대표님의 머니 토큰이라는 책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혀 다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펼치기 전에 우리 크롱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금융의 역사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은 무엇이 될까요? 저는 무겁고 묶여있는 자산을 가볍고 유동적인 현금으로 바꾸려는 300년간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금융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을 때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최초의 주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번 살펴볼까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항해를 위해서 최초의 주식을 만들었던 거죠. 즉, 이 무거운 항해라고 하는 이거를 주식으로 만들어내서 유동성을 창출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20세기 들어서 월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잘게 쪼개가지고 MBS, 주택저당증권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ABS,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이런 발명을 해냈을 때에도 결국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묶여있는 시간을 줄이고 거래할 수 없었던 자산을 최대한 거래 가능하도록 만들자. 이 부분들이 금융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바로 이 RWA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RWA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종이 문서로 컴퓨터 중앙 서버로 발전해왔던 이 자산 유동화의 역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가장 완벽하고 변질될 수 없고 그리고 빠르게 늘 거래할 수 있는 24시간 철로를 만나면서 궁극의 전환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즉, 금융이 혁신적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1부에서는 왜 지금 전 세계의 자본시장의 배관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지 책 속의 문장들을 낭독하면서 우리 크롱님들과 이 금융의 미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먼저 드려보자면은 바로 이 RWA가 금융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본질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책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하기 전에 RWA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RWA, 실물자산 토크나 하면은 이 블록체인 위에다가 실물자산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크롱님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든다. 혹은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하도록 만든다. 금이나 미술품을 코인처럼 사고 판다. 대체로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RWA를 이렇게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RWA는 이 실물 자산을 그대로 블록체인에 올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금이 블록체인 안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빌딩이 잘게 잘려가지고 이 조각들이 블록체인으로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올라오는 것은요, 실물이 아니라 그 실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실물자산 토큰화는 실물자산 청구권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금 1kg을 토큰화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토큰 안에는 실제 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실제 금은 어디에 있는가? 금고나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 금에 대한 소유권이나 혹은 일정 조건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환권, 혹은 금 가격에 연동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국채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우리는 RWA를 볼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실물 자산이 토큰이 되어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토큰을 보유하면 내가 정확히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혹은 소유권인가? 수익권인가? 상환권인가? 혹은 담보권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되죠. 아니면 단순히 가격만 따라가는 또 다른 상품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RWA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최근에 시장 상황,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AI 반도체 주식이 너무나 많이 화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황에 힘입어 가지고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됐다는 것들,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되죠. 아니, 한국에 SK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본주가 있는데 미국 나스닥에 왜 상장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모니 토큰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라고 하는 배관의 한계와 유통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미국 투자자들은 글로벌 메모리 1위 삼성전자 주식을 뉴욕 시장에서 직접 사지 못할까? 이건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문제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하는 구시대적인 금융정산 인프라와 규제의 벽 때문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큰화는 이 닫혀있던 배관을 속 시원하게 뚫어내는 열쇠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작용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도 뼈아픈 단어 중에 하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이 본질들이 다시 재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화면에서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거래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어떨까요? 증권사, 거래소, 예탁 결제기관, 글로벌 수탁은행, 환전망, 온갖 구조들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각각이 장부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경을 넘게 되면은 거래 시간과 환전, 세금, 규제, 정산 구조가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RWA가 바꾸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토큰화가 된다라고 해서 규제와 국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증권은 토큰이 되더라도 여전히 증권이고, 투자자 확인과 법적 권리, 수탁, 상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WA가 무작정 그냥 국경을 마구마구 넘을 수 있다, 자유도가 극대화되어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즉 토큰화가 국경을 없앤다라는 개념보다는 국경을 넘을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운영상의 마찰을 극도로 줄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한국 증시, 한국 금융은 전 세계적으로 더 위상이 높아지게 될까요? 아니면은 반대 효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 부분들은 우리 크롱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크롱님들께서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RWA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RWA는 여기서 끝나면은 빙산의 일각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사실 자산을 더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만으로 RWA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온체인으로 들어온 자산이 단순히 거래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자를 만들고 담보로 사용되고 다른 금융 상품과 결합하기 시작할 때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많은 분들이 RWA의 첫 번째 혁명, 즉 자산의 유통 혁명에만 집중을 하시지만, 사실 더 큰 혁명은요, 현실 자산이 만드는 현금 흐름을 온체인화하는 것에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일가의 기관들이 다들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산을 바리바리 싸들고 RWA로 진격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현실 금융에는
이미 오랫동안 검증된 현금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이자를 지급을 하고 부동산으로 임대료를 만들 수 있고 매출 채권과 사모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즉 RWA의 진정한 목적,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의 현금 흐름을 블록체인 금융의 재료로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들의 현금 흐름과 부가가치를 더 많이 높이겠다, 이런 의지들을 보이는 겁니다. 즉 월가에서는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필요할 때 또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소와 대출시장에서 담보로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자산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RWA의 흐름 자체가 어디에 집중되는가? 대부분 미국 국채, 토큰화된 국채에 집중이 되고 다음으로 어디죠? 머니마켓 펀드에 집중이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이브 코인이 블록체인 위에 달러를 올렸다면 토큰화된 국채는 그 달러에 수익률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토큰화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금융상품과 자동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RWA의 가치는 우리가 흔히 단순히 24시간 365일 거래,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RWA 두 가지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RWA 시장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 RWA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기존 자산을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거래하도록 해서 거래를 훨씬 더 늘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현실 자산이 만드는 현금 흐름을 온체인 금융 안에서 다시 활용을 하면서 더 궁극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는 측면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레디핑크, 이 블랙록의 회장의 발언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디핑크는 말했다. 오늘날의 토큰화는 1996년의 인터넷과 같다. 다음 세대의 시장과 다음 세대의 증권은 바로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궁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996년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방송들 한번 살펴보면은 인터넷이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게 방송 진행자들이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왜 필요하냐? 그냥 편지나 주고받는 그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인터넷 위에서 자본이 이렇게 움직이고 모든 결제들이 인터넷에 집중할 거라는 거를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즉 인터넷으로 무슨 장사를 하는가, 무슨 사업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히 인터넷의 통신망 배관을 장악하고 이커머스와 검색 엔진의 표준을 만들던 기업들이 지금 아마존과 구글 같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됐죠?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레리 핑크는 이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금융의 거인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거죠. 이제 전 세계 금융자산이 어디로 올라온다? 바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같은 모든 자산들이 올라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은 비들이라고 하는 이 국제 토큰화 펀드를 미친 듯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바로 1996년에 인터넷이 태동해서 지금 전 세계를 석권했듯이 20년 뒤에 전 세계 금융자산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즉 표준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에 토큰화되지 못한 자산은 유동성을 잃고 시장에서 소외되는 이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제 돈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고 이것이 부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낭독을 해볼 텐데요.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캔톤 네트워크 같은 이런 블록체인이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유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예탁결제원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예탁결제원 DTCC가 이 캔톤 네트워크를 토큰화 파트너로 공식 선정을 했습니다. 이 DTCC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증권 거래의 정산을 처리하는 기관이죠. 하루에 약 10조 달러, 한국 1년 명목 GDP의 무려 5배에 달하는 규모의 증권이 이곳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 거대한 정산 시스템이 보관 중인 미국 국채 일부를 캔톤 위에서 토큰화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드만삭스와 BNY 멜론 같은 1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결제와 정산의 시차를 없애고 돈의 회전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자산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자를 만들고 필요할 때 즉각 담보로 변신해서 유동성을 창출하는 세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돈이 도는 속도가 10배 빨라지면 자본시장의 유동성 파이도 10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둔한 근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온체인 유동성에 올라탄 사람의 부의 격차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부에서는 머니 토큰 내용들을 통해서 RWA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300년 금융 역사의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자 월가가 4월을 건 거대한 배경 교체라는 점을 행간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야말로 금융의 혁신,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목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우리는 지금 1996년의 인터넷 초입, 그 거대한 기회의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1996년에 아마존과 구글을 놓쳐서 안타깝다면 이제 새로운 기회의 장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늘 새로운 배관에 올라타는 사람에게 상상 이상의 부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도 그 부의 기회에 꼭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이 RWA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정리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도 RWA의 미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작가였습니다.